세입자들이 입주한 신림동의 한 빌라로 향했습니다. 곳곳에 분쟁 중이다라는 안내문이 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자체도 작동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세입자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호준 씨는 꿈에 그리던 전셋집으로 이사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당시 얼마 없었던 신축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에 지어져서 제가 들어올 때는 얼마 있죠? 한 2억 3천이요. 그동안은 괜찮았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거죠.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나가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불법으로 거주 중이니 나가달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 건물을 이제 신탁 건물로 해놓은 거죠. 본인이 신탁에 이자를 한 2개월치 빌려서 이 건물의 최우선 수익자인 방을 빼라, 양도소송하겠다 그러면 박 선생님만 나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랑 같이 임차인들 분들이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같은 협조문을 받은 해당 건물의 세입자가 무려 16명에 달합니다. 저는 29살에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전세금은 1억에 들어왔어요. 대현이는 1억에 2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33살 사회초년생이고 보증금 1억에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1억에 들어왔어요. 고시기 준비생이고요. 보증금 전세 9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대학원생이고 6천만 원에 45만 원 월세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보증금을 다 합하니까 30억대가 나옵니다. 임차인 쪽 공인중개사를 끼고 여기 집주인도 집주인 쪽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잘 찾아보고 왔구나. 등기부 등본 볼 때 을구를 봐라 거기가 이제 채무 잡히거나 뭐 그런 공간이다 해서 보는데 거기가 깨끗하면 당연히 문제 없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큰 금액인 만큼 신중했다는 얘기죠. 등기부 등본부터 집주인의 채무 관계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답니다. 이제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다 대고 계약을 하는 셈이죠, 사실. 제가 계약한 사람이랑 실제 여기 주인은 다른 셈인 거잖아요. 사실 집주인 한 명이죠. 신탁서. 집주인이 아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진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당 건물이 담보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인데요. 계약하실 때 신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거의 모든 세입자가 신탁서가 찍힌 걸 보고 신탁 말소 조항을 걸고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신탁 원부의 확인입니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 계약 당시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토대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계약서만으로 딱 별 이상을 못 찾겠어요. 뭐 다른 특별한 그건 없어요. 이 특약사항에 보면 네. 신탁 등기 말소가 잔금과 동시에 되고 뭐 잔금하는 날 이게 다 말소되는 조건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 사실일까요? 먼저 이 신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신탁의 유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 신탁이 있고 담보 신탁이 있는데 관리 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모두 신탁회사에 있는 반면에 담보 신탁은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넘어가지만 관리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랑 맺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이죠. 이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위탁자에 불과합니다. 우선 수익권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죠. 계약 당시 신탁회사는 임대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입자들은 임대인을 찾아가 보는데요. 계세요? 그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저희랑 계약하실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신탁 원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임대차 계약 때 저희 전세 자금으로 신탁
신탁 말소 특약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주실 의사가 없으셨던 해주를 거예요. 못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걸렀어야죠. 그런 걸 요구하는 세입자면은 걸르셨어야죠. 아무도 안 들어오면 나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세입자를 받았다. 일단 받아야지. 그 집을 2억 3천에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이제 1억이라고 하니까 다들 싸니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면 싸게 반전세라도 받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집을 팔자. 국가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 국가가 대화 결정하지. 내용. 국가가 집 사고 파는 거 다 결정해. 지금은 내 말도 못 봐라. 그거 몰랐어요? 몰랐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가 안 가시냐고. 오히려 언성이 좀 높아지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세입자들이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19년에 계약을 했고 올해 초에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신탁회사 측은 이런 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임대하지 못한 임대차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맺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몇몇 분들한테는 아예 신탁 등기 자체를 숨긴 경우도 있었고 뭐 몇몇 분들한테는 신탁 등기는 잔금날에 바로 해제해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나 신탁회사의 명도소송 집행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 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